네, 1910년 국권이 상실됐을 때 재외동포들은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미국에 창설한 비행학교는 군사적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공군은 이런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 한인 비행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정말 상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조명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어떤 역할들을 했나요? 대단히 다각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뭐 중국 또 연해주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일본, 이제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네.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외동포들의 독립운동 이런 거를 뭐 몇 가지만 들어보라 그러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3.1운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3.1운동의 시발점이 이28 도쿄에서 있었던 그 선언, 28 선언에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첫 해 재정 수입의 50%를 네. 당시에 재미동포들이 상해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이제 기여를 많이 했고 네. 특히 이제 군사적인 독립운동을 본다면은 우선 육군 같은 경우에는 신흥무관학교를 네.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고 맞습니다. 거기 뭐 무려 뭐 3,000명 이상의 독립투사들이 배출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물들 또는 거기 재정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동포사회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제 당시에 한반도 안에 있던 우리 국민들뿐이 아니고 밖에 있던 재외동포들이 다 같이 합쳐서 한 거기 때문에 네. 재외동포를 빼고 독립운동을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네.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임시정부가 수립한 또 비행학교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대한민국 공군의 기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3.1운동의 이제 결과로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외교적인 노선 또는 교육에 의한 독립.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군사적인 독립이라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그 명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거를 이분들이 잘 지켜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제일 먼저 이제 잠수함이 등장하고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육지에서는 탱크가 등장하고 이게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이 비행기를 이제 눈여겨 보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초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신 노백린 군무총장께서 이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는 데는 이 공군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이제 착안을 하셔가지고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공군사관학교 이거를 이제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군사정책의 네. 하나로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게 1920년 3월인데요. 네. 파일럿을 만들어서 네네. 이들에게 이제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네. 말하자면 공군력을 앞세워서 독립전쟁을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실제로 시행했던 그런 우리의 군사정책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방금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관 역할도 우리 파일럿들이 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행학교를 운영하는데 또 지도자 역할을 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비행학교를 만들면 오늘날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있듯이 이 비행학교 초대 교장이 이 국방장관이셨던 노백린 네. 장군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대한제국 군대 마지막 계급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령이셨는데 당시에 육군본부 인사국장도 하시고 오늘날 이제 그 직위로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관학교 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하시고 이런 분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선 군대가 이제 해산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도중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임시정부는
당시 최고의 그 말하자면 군사 전략가 전문가였던 이 노백린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영입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비행학교를 만드시면서 자신 스스로 교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 거고, 재미동포 백만장자 1호였던 김종림이라는 우리 애국지사가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을 만나셔가지고 우리가 공군력을 앞세운 독립전쟁을 해야겠는데 군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1년에 5만 달러는 있어야겠다. 이 5만 달러가 200배를 곱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보려면.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소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게 김정림 선생이 그거는 내가 낸다 걱정하지 말라. 이래서 이제 이분이 직접 돈을 실제로 내세요. 그래서 상해에서는 이 모든 거를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 그 이동희 총리께서 다 지금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나 제도들은 사실 현재 보훈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고견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외 동포를 위한 정책들은 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제 해외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국내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보훈처의 이제 그 기본 임무인데요. 그러나 해외 동포라는 측면에서는 저희 재단에 저희는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가기관인데 재외 동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선적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처나 독립기념관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저도 그 행사에 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지금은 3대까지 이제 그 유족들을 보살펴 주잖아요, 국가가. 근데 그거를 4대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아마 뒷받침되면은 시행되고 있을 거거나 아니면 곧 시행이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가 흘러온 걸 보면 처음에 독립운동이 그렇고 6.25 전쟁이 그렇고 또 1960, 7, 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위기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 앞서서는 IMF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는 게 밖에 계신 동포들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우리 내국인들 이 두 집단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뭉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 통일도 좀 더 가까워지고 또 통일된 다음에 또 우리 통일 한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우리 재외동포 재단에서 맡을 어떤 그런 중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과 또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